장례풍수 제24편 표종장례설계 감흥삼입니다. 우리들이 장례를 설계하려면 삼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됩니다. 이 부분은 상주를 포함해서 장례 전문가까지 공이 같이 그래야지만 돼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발복풍수가 있었어요. 명당 자리에 잘 모시면 대통령 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약 700~800년 동안 우리 국민과 함께 해왔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왔습니다. 그 명당 조건에 합체되려면 3배로 염해서 모셔져야지만 돼요. 이런 부분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3배를 많이 적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상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강제해서 우리가 3배를 입힌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3배를 입혔죠. 의례준칙에서도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3배를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제수의 원단이라 우리한테 3배를 사용하라고 오독한 것은 절대 현장을 모르는 극히 일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일본에서도 3이라는 소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 존엄의 소재로서 최고 존엄한 공간에 사용됩니다. 어설프거나 서민, 백성, 특히 깜빡 감옥 같은 데는 3소재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최고 존엄한 소재를 죄인의 소재라면서 우리한테 강요할 리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조사하고죠. 저도 일본의 신사와 박람회장을 정신없이 돌아다닌 기억이 있고 그 자료가 지금도 있어 소개도 해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날조 대 진실이 있어요. 누군가 날조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죄인의 원단인지 아니면 우리 풍수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단인지 어느 한쪽은 진실일 거예요. 어느 한쪽은 날조했을 겁니다. 이 부분 살펴보고 싶어요. 이 험한 용어가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았어요. 날조라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걸 날조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누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을 꾸몄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감흥삼을 살펴보려면 감흥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선 이해해야지 됩니다. 대상이 몸체예요. 몸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최고 존엄의 국가 원수도 감흥삼을 입으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죄인의 못쏠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님께서도 감흥삼 입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네요. 역적들이죠. 최고 존엄 국가 원수님한테 감흥삼을 입혀드렸으면 전부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장례에서 3 입혀드렸어요. 이율배반적이죠. 계속 살펴봅니다. 일본도 몸체가 1번이고 우리나라도 몸체가 1번이고 중국도 몸체가 1번이에요. 일본도 몸체가 1번인 반면 2번은 일본도 3이에요. 중국도 2번이 3이에요. 우리나라도 2번이 3이에요. 그러나 그 3을 우리는 수의로 적용했고 일본은 다른 부분으로 적용합니다. 중국도 다른 부분으로 적용해요. 그러나 순서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고인 몸체 담으로 최고 존엄한 거예요. 3은. 우리는 풍수지리에 적용코죠.
수의로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광복절 때 잘못 깁니다. 1분 얘기하면 잘못 껴요. 그래서 그동안 엄청나게 날조를 했고 여기에 가담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 세월이 여러 해 지나다 보니까 국민들 대다수도 완벽하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희 동료들조차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일본 놈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적용하고 있고 3이라는 원단은 죄인들이 입었던 나쁜 원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고인한테는 그걸 입혀드려요. 사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고인한테 그 옷을 입혀드릴 수 있겠어요? 나쁜 놈이죠. 그 장례 주사는. 사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식도 없이 죄인이 입어야 될 원단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내 조상같이 모셔드려야 될 그 고인한테 그 수의를 입혀드릴 수 있느냐고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게. 또 일반 상주들도 그래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옆에 와서 총칼 들고 그거 안 입히면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2022년 오늘날까지 99%가 삼배 수의를 입히고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허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게 진실인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출처 논쟁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동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짓급 깜빵 지수들이나 입는 그런 원단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선비의 나라예요. 선비가 말하면 그게 설령 오독이더라도 그렇게 믿어줘요. 그런 부분이 오독이 발생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이번 건이 딱 그런 건이에요. 일단 출처 논쟁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복 풍수가 있어요. 고인 잘못이면 거기서 대통령 나온다는 거예요. 갑부들이고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수의 입혀서 오라는 거예요. 3배 수의 입혀서 와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특수성이 전제된 가운데 준칙도 살펴보고 모든 부분을 봐야지 돼요. 일단 논쟁 첫 번째, 일제가 강제했다는 거. 완벽한 날조입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일본 가서 허겁지겁 현장 조사했어요. 일본에서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최고 존엄한 소재로서 3을 적용하고 있어요. 천황제 국가에서 신궁의 모든 부분, 신궁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영역에 3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 그 3을 복납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죄인의 원단이라면서 우리한테 강제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례준칙 살펴봅니다. 의례준칙에서는 3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원단이라면서 강제한 바는 없어요. 깨끗한 원단으로 사용하래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와서 조선시대부터 다 사용해왔습니다. 일부 곽관장 연구하신 분들 제발 현장 좀 잘 살펴보십시오. 곽관장이 우리나라 전부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3을 통해서 관장도 하고 단장도 했어요. 그런 문화가 잘 반영된 거예요. 의례준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을 사용하라는 것이 죄인 원단이기 때문에 3을 사용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무 경험이 전혀 없고 풍수지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독하신 겁니다. 풍수지리를 이해한다면
3이 어떤 기능을 가졌고 우리 풍수에서 3 말고 다른 원단이 대체 가능한 원단이 있다면 이런 오독하셔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세계사에서도 분명하고 동아시아 실제 사례에서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독을 하셔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다면 분명히 사과하셔야지 됩니다. 다음은 삼배수예요. 묵기헌법 하지 말랍니다.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묵기헌법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묵기헌법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풍수제도에서 풍수문화에서 묵기헌법 해서 보셔야지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필요한 영법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했었고 준칙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뜻은 우리나라는 이미 묵기헌법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삼배수위를 통해서. 일본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고 있던 우리 고유의 문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죠. 다음은 삼배완장이에요. 이 부분은 날조라는 이런 용어가 선할 정도로 아주 악의적인 의도로 곡해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는 완장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주변국 상황을 보면 주경복 우리 독불장군인가요? 우리는 어디 뭐 달에서 사나? 어디 별나라에서 삽니까? 우리 주변국과 같이 문화가 발전하는 거죠. 우리 주변국 당대의 상황을 보세요. 완장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주변국 완장 없었어요. 특히 삼배로 완장한 건 그때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삼배 완장은. 일제시대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장이 없었어요. 더구나 삼배 완장은 없었다고요. 그저 검정천을 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주변국 다 검정천 매달았어요. 우리나라도 검정천 매달았어요. 완장을 착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전통 삼배 상복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도 완장을 어떻게 1m로 만들어서 착용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완장이라는 제도가 전통 복제 등장하면서 완장이 등장하는 거지. 현대 복제의 하에서 완장이 발전한 거지. 전통 복제에서는 완장이 지금 생각하는 완장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일제시대에는 완장이 없었어요. 그저 검정천을 부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완장이 있었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삼배 완장이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날조를 해서 대통령 장례에 완장 빼버렸잖아요. 그거 일본 사람들이 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몇몇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뺀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는 역적으로 몰려서 왕따당해서 빼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삼배수위 묵기헌법 하지 말라는 대목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묵기헌법 했었고 탈장이 있었고 관장이 있었어요. 곽관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장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에서 화장 장려 정책을 유도하려니까 묵기헌법 하지 말고 소렴해서 화장하라고 하기 위해서 묵기헌법을 하지 말라고 했던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을 곱씹어 보면 우리는 묵기헌법 하고 있다는 거고 풍수지리 제도하에서 삼배로 염해서 매장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삼배완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한국에서 삼배완장이라고는 있지도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완장이라는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통 상복에서는 완장을 착용할 수 없어요. 팔소매가 넓어서 한 1m로 만들어서 착용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 당시는 주변국
모두가 검정철을 매달았어요. 준칙에서 뭐라고 하는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삼배 사용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풍수지리가 그렇게 신심있게 진행되었고 그분들이 풍수지리 얼마나 질투했어요. 백두대간에 말뚝 받고 전기 끊는다고 다 했잖아요. 우리 풍수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장법도 이해했어요. 수의를 사용하라고 한 건, 삼을 사용하라고 한 건 우리 문화를 이해했던 측면이 있지, 죄인이라는 대목은 한 대목도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글자도 없는데. 의례준칙 살펴볼게요. 수의 대목입니다. 수의는 포목등, 여기서 포가 배니까요. 포목등 세 것으로 깨끗한 것을 꾸밀 것이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 밀란, 그때 백성 밀란이 일어나죠. 다 명당해 보셔야 우리 자손 잘 되고 벼슬도 하고 돈도 벌 건데 이거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민 봉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어요. 비단, 명주 등 일부러 고가의 물건은 염습, 소재로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100번 맞는 말이죠. 뭐 곽관장 할 것도 아닌데 뭐 비단 명주가 탈장할 건데 비단 명주를 적용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계속 소개해봅니다. 풍속의 연포를 이용하여 결박, 여기도 결박이라는 묵기연법이요. 묵기연법을 하는 것은 훗날 개장할 경우에 뼈가 흩어지는 염려를 예방하기 위함이나, 이 말 맞는 거죠. 묵기연법으로 해서 삼소재로 묵기연법을 해서 매장을 할 때만 우리나라 풍수 조건에서의 결합체로서의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 조건에 결합이 되었을 때 그 조건에서 120년 동안 발복이 유지되려면 그 묵기연법이 어느 정도 그 공간에서 유골이 잘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뼈의 흩어짐을 염려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나, 단서를 달아요. 그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서 없으므로라는 것은 화장 쪽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소렴으로 하래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장법, 우리의 풍수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준칙이 마련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무슨 근거로 제인의 원단이라고요. 일본에서는 제인의 원단이 아닙니다. 그 부분 자료 보여드릴게요. 완장입니다. 완장은 전통상복, 한국식 전통상복이나 일본식 전통상복 입었을 때도 검정천을 매달고, 여기 완장이라는 소리 없어요. 검정천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검정천은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변국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검정천을 비표로 삼아서 매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천을 매달으래요. 이 부분은 일제시대 이후까지도 검정천을 매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서부터 검정완장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유경사 여사 장례찜까지 검정완장을 적용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삼배완장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삼배완장은 그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삼배완장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모함을 해요? 다만 전통복만 착용한 것이 아니라 외교사절 같은 경우 양복도 착용할 수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 본래 완장은 복제해서 전통상복이 아니라 현대식 양복을 입었을 때 비로소 완장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검정완장을 착용했던 겁니다. 양장옷이나 양복을 입었을 때. 양복을 입을 때에는 검정천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완장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이 부분을 때문에 저도 매일 제 손으로 삼배수위를 입혀드리는 입장에서 저도 벌받는 죄의식에 많이 시달리죠. 어떻게 죄인 옷을 내가 아무리 대왕이라지만 남 부모도 내 부모처럼 모셔드리는 것이 장례하는 사람들의 역할인데 그 죄인 원단을 어떻게 입혀드릴 수 있어요? 그러고도 집에 가서 잠을 편히 잘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으로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저 노력했어요. 그때 자료 보여드립니다. 한국은 이렇게 염의로 사용하죠. 그 부분은 특수성은 제가 열거했습니다. 저도 곽관장 열어봤어요. 관장 탈장 때는 무조건 삼배수위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선시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조선 중기 미라 발굴하면서 곽관장을 열었어요. 곽관장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오독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곽관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보여드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삼배가 계셨어요. 삼배라니까요. 삼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삼배를 이렇게 사용했다고요. 전통 염의로 삼배를 사용했어요. 곽관장도 사용했는데 탈장 관장에 삼배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칙이 사용하라고 했던 거지 죄인 옷이라서 사용했나요? 그럼 우리 역사에서 삼배는 이 벼슬아치들 아마 지금 제국 열어도 삼배 있을 거예요. 사대부 삼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대부들은 전부 다 죄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전 때인데? 이때는 일제시대 한참 전 때인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말이 안 됩니다. 2022년 오늘날까지 이렇게 삼배로 입혀드려서 하늘나라 보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99%라고 봅니다. 일부 예외 요즘에 와서 신식복장으로 입혀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삼배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느 자손이 자기 부모한테 죄인 옷을 입혀드릴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완전 바보입니까? 쪼다예요?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우리 국민 모두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 장례에 삼배수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바보예요? 그 국가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쪼다냐고요. 있을 수 없는 묘역이잖아요. 그런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장례 국가 원수 그 존엄한 분이 삼배 입으셨어요. 그 삼배는 동남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모든 국가의 가문고 일본 소재입니다. 염의로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몸체에서 파생된 모든 부분의 의식체계에 다 적용됩니다. 대수대명 장례지도사도 해요. 아니면 결집도 하고 부과도 합니다. 이렇게 장례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장례가 기준입니다. 모든 의식에. 존재하는 모든 의식의 시작은 장례입니다. 장례에서 삼배를 적용했으면 후자의식도 삼배로 적용하는 거예요. 삼배로 적용했는데 종이로 후자의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배로 후자의식에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식체계까지 전부 다 그런 누명을 써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식은 일제시대와 관계없이 옛적부터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그런 것처럼 한두 가지가 어설픈 게 아닙니다. 종교의식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 종교의식 하고 있잖아요. 다 조상옷입니다. 다 삼배가 다 있잖아요. 다 삼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종교의식까지 일제가 강제해서 죄수가 입었던 거 니네 종교의식에도 쓰라고 강제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삼이라는 소재와 풍수지리의 그 장점, 매장문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무 경험이 전혀 없으신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삼 소재의 모든 부분에 다 탑재됩니다. 이게 종교, 조상의식이나 부자의식 모두에 100% 삼이 탑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삼이 일제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라고 엄청나게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봤죠. 그 부분 그때 당시에 기억이 명확치 않으므로 제가 무엇라고 정리했는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전시실에서 만난 자료들에선 제어랑 둘러보았어요. 예주사랑. 거기에서 보니까 일제하 조정정독부 지시로 삼배수의 완장 등을 사용토록 강요했다는 식의 주장글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한 글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준칙이나 기타 실문들은 하나도 없으면서 거기에 그런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주장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곳을 주장한 행사를 주관한 주장자의 일방적인 주장들 뿐으로 나열된 것이어서 실망했다고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관해서 여기가 서울시예요. 얼마나 자본이 들었겠어요. 몇 날 며칠을 했는데 학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일본에 의해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있었던 걸 그렇게 말해야죠. 없었던 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까지 다 효자들이 삼배요미를 입히드리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99%가 삼배를 입히는 나라인데 대통령도 입혔는데 다 멸시하는 거잖아요. 근거는 짚불 하나도 없으면서 없던 것을 있던 것처럼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일제시대 때 무슨 완장이 있었어요. 완장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관까지 나서서 학계, 관 이렇게 거짓말을 근거로 그렇게 하시고 계셔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 이게 잠잠하지 이게 또 왜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광복절 시즌이면 이게 먹힙니다. 이게 하도 답답해서 저도 일본 갔어요. 제 손으로 저와 2년 된 조상님을 삼배를 입혀드려야지 되는데 수의를 입혀야지 드리는데 죄 짓는 거잖아요. 잘 모르고 제가 진행한다면 죄를 짓는 거죠. 장례 표준은커녕 표준 금방도 못 가고 장례를 지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어요.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알아야죠. 저 일본 갈 때 확실하게 마음먹고 갔어요. 다른 분들은 이곳이 무엇인지 관심 1도 없어요. 다 다른 데 관심 가졌고 저만 미쳐서 이곳에서 문 열기도 전에 쫓아가서 조사하고 물어보고 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관심이 있었죠. 저는 이걸 알아야죠.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곳에서 준비도 안 한 곳에서 이 선생님께 제가 여쭙고 묻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는 것은 제가 물론 어느 정도 알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했겠죠. 저와 같이 일본 같이 가신 분들 많지만 이것이 무엇인지조차 관심조차 하나도 없는 가운데 저만 이렇게 찾아가서 묻고 영상으로 잡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최대 존엄한 공간 신궁의 3위 탑재지고 일본에서 최고 존엄한 소재 일본의 신목 그곳에 3위 탑재진다는 거예요. 일본의 총리 대신께서 야스쿠니 신사에 복납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말도 많죠. 이때 이 부분을 복납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일본의 나라 신묵입니다. 신묵의 배오리 설경과 신묵을 결합하는 부분에 삼이 들어가요. 삼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뜻은 일본에서는 최고 존엄한 소재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죄인 원단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곳을 찾아가서 다른 동료들은 이곳이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저만 이곳에 찾아갔어요. 네. 이렇게 삼으로 결합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묻고 확인하는 거예요. 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일본에서 진짜 삼이 노숙자나 깜빵 제도들만 입히는 것인지 그 부분들한테 사용되는 것인지 최고 존엄한 공간에 사용되는 것인지 도대체 일본에서는 삼이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하고 있어요. 이 분은 지금 자기 부스 정리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예요. 저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저 일본어 할 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절실한 표정이었으면 이분이 정리하다 말고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개를 결합하는 걸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저한테 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일본에서는 삼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가문관계는 여기 다 매여 알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분이 그래 네가 그렇게 관심 많으니까 우선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거 사진 찍어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일본에서 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존엄한 원단이죠. 세계에서 유일한 풍수에 이 원단으로 탑재해서 그 풍수지리 명당 묘지에 결합이 되어야지만 발복이 되는 거니까요. 최고 등급의 발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일본의 도쿄에 있는 신사예요. 그 신사를 또 갔어요. 저는 이 신사에서는 오로지 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 방문할 때도 삼이 걸려있는 돌이 이거 보시면 삼이 있잖아요. 이 문이 일본에서 얼마나 존엄한 문이에요. 여기에 삼이 걸렸잖아요. 삼이 땅바닥에 사람들이 질컹질컹 밟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최고 존엄한 거예요. 저도 이 삼이 얼마나 존엄한지 대략 알기 때문에 저도 일본 갔다 와서 이렇게 직접 저도 만들었어요. 고에이를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삼을 안동삼배로부터 요청해서 저도 제공받아서 삼을 했다고요. 일본의 삼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장래의 기본 기초가 되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표준 장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일본 신궁 잘 아실 거예요. 안 가본 사람 없죠? 저도 여기 갔어요. 일본 가면 구경거리 많아요. 입구에 그 상점들 용품 팔고 볼거리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관심 하나도 안 뒀어요. 우선 여기로 갔어요. 최고 북단에 다마구시 있죠? 여기 고에이 있잖아요. 삼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이걸 제 눈으로 물론 안 가고도 알고 갔어요. 그렇지만 내 눈으로 현장 보는 것과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제 자신이 저는 현장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을 제 눈으로 꼭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갔어요. 박람회에서는 삐죽이 신목 갔고 여기서는 신궁 최고 존엄한 공간에 삼이 당당하게 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왔어요.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그 적용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예, 이분은 어떻게 복납을 할 때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드리는지를 강의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삼이 탑재진 고에이도 있고 제가 요청해서 저도 공부했던 삐죽이 나무에 배오리와 삼을 탑재하는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3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존엄하게 일본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예, 이 부분 고해에 이렇게 3이 사용되죠. 저도 당연히 이 삐죽이 나무와 배오리를 결합한 3을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국내로 공소해 오기 위해서 그냥 오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잡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한 거예요. 저도 국내에 도착해서 직접 만듭니다. 이곳의 정성을 보태야지만 저도 3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제가 3으로 저에게 임무를 부여한 조상님에게 입혀드릴 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옷인지 죄인의 옷이 아닌지 제 자신이 이해도 못하면서 입혀드리면 그 또한 불충이죠. 장례 지도사로서 올바름이 아니라고 봐서 저도 직접 해봅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만들어 봐요. 이 과정으로 다 해봅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나라 현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런 묘지 제도가 있어요. 이 묘지에 잘못이면 부자 됩니다. 대통령도 되고. 그것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조선시대부터 1970년, 80년대까지 우리 국민 거짐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신뢰했어요. 다만 그런 조건, 명당 조건으로 올 때는 3배로 입혀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명당 발전소가 가동을 잘해서 좋은 기운이 대통령 만들고 부자 줄 수 있는 기운을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배 입혀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커녕 가족 중에 병자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3배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본래 이 부분을 2가지 목적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고종 순종 황제의 일본식으로 했죠. 신궁장입니다. 100%. 오늘날까지도 근조하에 일본 신목이 답제됩니다. 일본의 국화가 답제돼요. 일본 나라꽃이에요. 신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본 나라꽃이기도 하고. 왜 하필 근조화가 일본의 상징화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일본의 나라꽃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 문제는 고종 순종의 국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도 더불어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오자마자 여러 이모저모하면서 부산까지 달려갔어요. 부산 가서 이 부분을 촬영한 거예요. 왜 부산을 갔느냐?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는 감흥 3이기 때문에 감흥 3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노력했던 자료와 일본 현지를 찾아가서 확인했던 자료를 통해서도 일본에서는 거지나 죄인이 입는 원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보다 3을 더 존엄한 원단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날조와 진실 사이에서 무엇이 날조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결론이에요. 대한민국만 적용해온 발복 풍수와 매장 문화의 장법 적용해서 삶의 중요성과 현장 실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극히 일부 학계 사람들의 오독에서 비롯된 착오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제1호 감옥용품인 3이 다시 올바르게 평가받고 복원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날조와 진실 사이의 결론입니다.